안녕하세요, 닥터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리얼 통신 컨트롤러 UART 강의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ART 기본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ART 기본 동작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뭐 CPU, MCU 이런 쪽에서는 병렬로 데이터를 한순간에 여러 개의 비트 정보를 처리하는 병렬로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그런데 시리얼 통신은 한순간에 하나의 비트씩 뿅뿅뿅뿅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리얼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주기 위해서는 병렬 데이터를 직렬로, 거꾸로 직렬 데이터를 병렬로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주는 그런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UART의 기본 동작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병렬로 수신한 한 바이트를 수신해서 패러럴 데이터를 다시 직렬로 만들어서 한 비트씩 보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수신 측은 거꾸로 한 비트씩 받아서 한 바이트, 8개의 비트를 받으면 다 받은 다음에 다시 병렬 형태로 만들어서 CPU나 MCU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동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ART의 TX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 바이트 이쪽 건너편에는 이제 뭐 MCU나 CPU 같은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쫙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게 UART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보면 Transmit Holding Register. 그래서 줄여서 THR. 이렇게 THR 레지스터로 이제 로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THR 레지스터에 우리가 보내고 싶은 한 바이트의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바이트 정보가 다시 또 어디로 움직이냐면 Transmit Shift Register. 그래서 또 첫 자를 따서 TSR. 그래서 Shift 레지스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Shift 레지스터는 한 비트씩 뿅뿅뿅뿅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클럭이 들어가는 대로 그 클럭에 따라서 한 비트씩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 비트부터 주르륵 어떤 시리얼 프레임의 형태를 내보내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게 UART의 TX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인터럽트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R 인터럽트라고 해서 요거는 IER Interrupt Enable Register라고 하는 비트 1번에 해당하는 비트를 이네이블 시키면 요거를 THR Interrupt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상태는 뭐 Interrupt Status Register 비트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THR 인터럽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MCU가 데이터를 여기다 로딩을 하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데이터가 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 TSR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empty가 되는 거죠. 비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쪽 MCU한테 야, 여기 비었으니까 다시 여기다 하나 써줘. 너 쓸 거 있으면 이라고 CPU한테 알려주는 거죠. CPU나 MCU한테 인터럽트를 날려서 야, 나 여기 THR에 지금 비어 있으니까 너 보낼 거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도 좋아 라고 알려주는 거죠. 노티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럽트. 자, RX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여긴 거꾸로 이제 데이터가 바깥에서 한 비트씩 이런 시리얼 프레임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빗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로직이 이제 구동이 되는데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UART는 비동기라서 그 통신 속도를 미리 약속해 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UART는 한 비트 폭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비트의 폭이 요 정도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로직 어떻게 되죠? 1이 되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로직 0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니면 거꾸로
뭐 요렇게, 아니면 심지어는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UART가 이 가운데의 시점에서 한 번씩만 읽는다고 해보면 요 지점, 요 지점. 그러면 자, 얘는 1로 인식하겠죠. 요 지점에서 읽었으니까. 그죠? 1로. 얘도 1로. 근데 0이 더 많은데 1로 인식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체크한 포인트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UART는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UART 제조사마다 그 로직이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한 3번 이렇게 체크해서 많은 쪽으로 가는 거죠. 얘는 0~1개, 1이 2개. 여기는 뭐 0~1개, 1이 2개, 0~1개. 얘는 0~2개, 1~1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5번을 뭐 이렇게 체크한다든지 해서 샘플링을 해서 더 많은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로직 값으로 얘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밸리데이션 이 부분은 여기 들어온 신호가 1인지 0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이쪽 리시브 시프트 레지스터, 그래서 RSR이라고 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에 한 비트씩 쭉쭉쭉쭉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셋이 다 모이면 한 바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받을 걸 다 받으면 얘가 이쪽 리시브 버퍼 레지스터, 그래서 RBR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뭐 리시브 데이터 홀딩 레지스터, 그래서 RHR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조사나 뭐 약간 표기법에 따라서 다른데 뭐 같은 겁니다. 그냥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RBR, RHR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신한 값이 이 버퍼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시프트 레지스터 상태에서 데이터를 한 비트 한 비트씩 받으면서 얘가 에러를 점검해요. 점검하는 에러는 이제 프레이밍 에러, 페리티 에러, 오버런 에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 참고로 뭐 이걸 조금 다시 얘기하면 프레이밍 에러는 여기 스탑 비트가 나와야 할 이 비트 자리에 0 값이 여기 값이 나오는 거죠. 0 값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프레이밍이 깨졌다. 그래서 프레이밍 에러고, 페리티 에러는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한 비트 한 비트 받으면서 얘가 이제 로직으로 검사를 하면서 이제 페리티 연산을 해서 이게 에러가 페리티 비트하고 여기 수신한 그 바이트하고 정보가 같은지 틀린지를 따져봐서 이 에러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런 에러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다 이제 데이터를 기껏해서 받아놨어요. 그래갖고 여기 인터럽트가 있죠. 그래서 야, 지금 데이터 하나 받아놨으니까 MCU한테 날리는 거죠. 야, 데이터 하나 받아놨으니까 얼른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와서 요거를 읽어가야 되는데 CPU가 바빠. 자기 일을 하느라고 바빠. 그래서 못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또 다른 데이터가 쭉쭉쭉쭉쭉 들어와서 새로운 한 바이트를 또 받게 된 거네.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또 덮어쓰겠죠. 그래서 오버라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에러가 바로 오버런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여기 에러 태그, 이거는 라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4비트에서부터 2비트까지 프레이밍 에러, 페리티 에러, 오버런 에러. 그래서 이게 4비트, 3비트, 2비트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상태가 여기에 반영이 되고 실제 이제 LSR에도 동시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UART의 RX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UART에는 이제 450에서 이제 550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게 됐냐면 P4라는 게 생겼어요. P4. UART에 P4라고 하는, 자, 여기 P4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P4는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그런 메모리 구조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게 이쪽으로 먼저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파이프 형태의 그런 메모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4 메모리가 이제 UART에 사용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말했다시피 여기가 이전에는 여기가 1바이트의 THR이었어요. THR 레지스터. 뭐 Transmit Holding Register라고 하는 1바이트였는데 이게 P4로 늘어나면서 여기가 여러 개의 바이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조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 164-550 계열에서는 16바이트를 여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개의 이제 문자 정보를 여기다 이제 담는 거죠. 그래서 MCU가 이쪽에다 데이터를 촥 써주는데 옛날에는 THR 레지스터를 할 때는 1바이트 써주고 다 보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1바이트 써주고 또 기다렸다가 1바이트 써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MCU가 보낼 데이터가 만약에 많다면 아주 많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다가 16개의 그 데이터를 주르륵 써놓는 거죠. 그리고 가서 MCU는 자기 일을 막 보고 있어요. 자기 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얘가 엄청 빠른 애니까 자기 일을 막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하나 이제 꺼내서 다 보내고 나면 얘가 인터럽트를 탁 날려요. CPU한테, MCU한테 인터럽트를 날려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지금 트랜스밋 P4에 텅 비어가지고 너 보낼 거 있으면 또 한 번 줘도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MCU는 보낼 게 많으니까 자기 일을 하다가 잠깐 나와서 다시 데이터를 여기다가 주르륵 써놓고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가서 또 자기 일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게 THR이었을 때는 이 MCU가 하나 쓰고 자기 일 보다가 또 불려 나와서 또 쓰고 그러는데 얘는 이 UART에 불려올 때마다 효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끔 불려오게 되면 효율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랜스밋 P4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씩 먼저 들어온 애가 한 개씩 꺼내서 이 Transmit Shift Register TSR을 통해서 한 비트씩 이런 포맷으로 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 새로운 게 들어왔죠. 여기는 뭐냐면 자, 우리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다시 다룰 테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시리얼 통신 강의에 플로우 컨트롤 설명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고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을 쓰는 경우에 데이터가 막 쭉 나가다가 저쪽에서 야 이제 나 메모리가 꽉 차서 그만 보내 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얘가 잠깐 이 송신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쭉 내려가는 거고 얘가 열려 있으면 이게 잠깐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 보내다가 야 잠깐 그만 보내 나 저쪽 상대 장비가 나 지금 데이터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잠깐 멈춰줘 라고 연락이 오면 얘가 이제 멈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그 플로우 컨트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뭐 결정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을 쓰게 될 때 뭔가 야 얘가 이제 거꾸로 이런 거죠. 저쪽에서 막 열심히 보내요. 그러면 이 장비의 RX P4에 가득 찼어. 그러면 야 고만 좀 보내. 뭐 다시 보내. 이런 문자들을 또 날려줘야 되는데 그런 문자는 이런 P4에 뭐 이렇게 넣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별도에 저장돼 있던 애들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P4 그 구조를 가진 TX 동작이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기가 아까 이제 인터럽트가 여기가 뭐 empty 됐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TX P4 트리거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8, 16, 32, 56 해서 이 트리거 레벨을 주어서 그 인터럽트가 그때 이 정도 찼을 때 인터럽트가 그때 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비우기 전에
한 뭐 이 정도 남았을 때 인터럽트가 나가서 뭐 나머지를 더 채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끈이 쉼 없이 그냥 주르륵 계속 연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피포 트리거 레벨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피포 구조를 쓰는 RX 동작을 한번 또 보겠는데요. 자, 여기 위에는 뭐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빗 한 빗 들어오는 시리얼 프레임을 이제 이게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단해서 시프트 레지스터에 밀어 놓고 한 셋이 다 모이면 그것을 자, 이렇게 옛날에는 RBR이라고 하는 이제 레지스터에다 밀어넣는데 여기가 피포 구조로 되어 있는 메모리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6450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6바이트 피포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16바이트가 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피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옆에가 이렇게 연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개의 비트가 더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에러 태그는 3개의 비트가 있고 실제 리시브 데이터는 이제 8비트, 1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게 통합 11비트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모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비트의 그 폭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구조가 됩니다. 피포 메모리 구조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차근차근 쌓아놓는 거죠. 착착착착착착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쌓여 있는 게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받은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읽어가게 되는데 얘가 이제 가득 차잖아요. 그렇죠? 다 해서 여기 꽉 채웠어. 그런데 또 와가지고 얘가 여기를 더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러가 발생하죠. 그 에러가 바로 이제 오버런 에러인데 이렇게 꽉 차기 전에 얘가 무언가 CPU가 여기 MCU가 이제 읽어가 주기를 바래. 그래서 여기도 이런 인터럽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MCU야 여기 메모리에 거의 이제 가득 차가거든. 그러니까 너 데이터 여기 이제 네가 가져갈 정도로 차 있으니까 가져가줘 라고 인터럽트를 이렇게 날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FCR이라고 하는 이제 피포 컨트롤 레지스터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그 피포 트리거 레벨도 할 수 있고 피포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레지스터 맵 할 때 배우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CU가 요거를 읽어가는 거죠. 근데 MCU가 한번 읽을 때 요거랑 같이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냐면 MCU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읽냐면 여기가 이제 LS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게 너무 더럽네요.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MCU가 어떻게 가져가냐면 지금 여기에 뭐 3비트 그쵸? 여기가 8비트, 1바이트가 되는데 얘가 이걸 11비트를 한 번에 쭉 읽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MCU도 뭐 바이트 단위로 읽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면 얘가 이제 인터럽트로 야 너 읽을 만치 여기 쌓여 있으니까 좀 읽어가줘 라고 인터럽트를 MCU한테 날리면 MCU가 와서 이제 읽어가겠죠. 근데 그 읽어가는 순서가 처음에 요 에러 태그 요 프레이밍 에러, 페리티 에러, 오버런 에러가 요 LSR의 요 4번 비트에서부터 2번 비트까지 이렇게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뭘 읽냐면 LSR을 읽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읽는 거죠. 리시브 데이터를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럼 리시브 데이터를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요 다음 값으로 샥 갱신돼요. 리시브 데이터를 읽는 그 순간에 업데이트가 돼서 여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에러 태그를 먼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RX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LSR을 읽으면 순서가 1번, 2번 이런 순서로 읽게 되면 이 LSR은 요 다음 비트에 해당하는 LSR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읽으면 요것도 그냥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뭘부터 읽는다? LSR부터 읽는다. 그래서 MCU는 LSR을 읽어서 에러가 없네? 그러면 이 RX 데이터는 되게 좋은 데이터야. 그러고서 읽어가 버리고 MCU가 LSR을 읽었는데 에러가 있어. 그러면 이 데이터를 뭐 필요하면 뭐 읽어가도 되고 아니면 읽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버려도 되고 뭐 그건 MCU가 알아서 프로그래밍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RX가 이제 인터럽트를 날린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MCU한테. UART가 이제 MCU한테, 야, 여기 읽은 만치 쌓여 있으니까 읽어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읽은 만치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써 있냐면, RX 트리거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8바이트, 16바이트, 56바이트, 60바이트. 요거는 이제 어디 데이터 시트에서 나왔냐면, 이제 그 XR 그 16C 654D라고 하는 그 엑사에 있는 그 UART 제품인데요. 얘는 P4가 64바이트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P4 레벨을 8, 16, 56, 60 이렇게 4단계로 한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뭐 요 정도까지 뭐 이런 선을 4단계로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터럽트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8은 요 정도 8개만 차도 인터럽트를 날려요. 야, 8개 차 있으니까 너 가져가. 그럼 빨리빨리 뭔가 데이터를 빨리빨리 뭔가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인터럽트 트리거 레벨, RX 트리거 레벨을 낮게 주면 MCU가 자주자주 와서 가져가겠고, 이렇게 크게 주면 MCU가 듬성듬성 와서 읽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RX 트리거 레벨을 60으로 잡아놨어요. 여기다 60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데이터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 들어와서 여기 하나씩 하나씩 쌓인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까지 쌓이고 나서 데이터가 안 들어와. 왜냐면 저쪽에서 뭐 보낼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60엔 차진 않고, 그죠? 데이터는 안 보내니까 인터럽트는 발생하지 않고, MCU가 이걸 읽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면 60까지 차야지 인터럽트가 발생할 텐데, 60까지 안 차니까 MCU한테 알려줄 길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얘가 뭐를 돌리냐면, 여기에 별도의 타이머를 돌려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려서 일정 시간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야, 이 정도 시간이면 60개 정도는 차지 않냐? 라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타이머로 잡아놓고 타이머를 돌려서 타이머가 expired 되면, 자, 타이머가 이제 시간이 다 되면, 그러면 이게 꽉 차지 않아도 인터럽트를 날려요. 야, 60개 들어올 정도 시간 됐으니까 뭐 안 들어왔어도 이 정도는 그냥 가져가 봐. 그리고 MCU한테 인터럽트를 날리는 거죠. 자, 이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데이터 가져가 라고 MCU한테 알려주면 MCU가 뭐 60개가 꼭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들어온 이만큼을 이제 주르륵 읽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시트에서 여기 데이터 요거 자료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좀 수정을 했는데요. 자, 이제 플로우 컨트롤, 요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게 리퀘스트 샌드는 그 내가 지금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보내줘 라는 요청사항이에요. 그래서 request to send 라는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가 뭐 처음에 쭉쭉쭉쭉 차게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차요. 그래서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쭉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더 이상 받아서는 얘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한 56, 얘가 아까 64 그 바이트 P4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6바이트까지 데이터가 꽉 찼을 때, 야, 이제 request to send 신호를 deassert, 다시 1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지 마 라는 뜻이에요. 보내지 마.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를 날리겠죠. 어느 정도 찼으니까. 그래서 인터럽트를 날리면 얘가 이제 읽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쭉쭉쭉쭉 읽어서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냐. 데이터가 8바이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얘가 다시 reassert, RTS 신호를 reassert 한다는 건 쭉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내줘 라고 한 거고, 보내지 마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보내고, 또 쭉 차면 그만 보내, 쭉 빠지면 더 다시 보내줘 해서 이렇게 흐름 없이 그 플로우 컨트롤을 잘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RTS, 오토 CTS 뭐 이런 기능들은 뭐 이런 식의 비트들을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오토 RTS 기능, 오토 CTS 기능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P4 레벨을 이제 트리거 레벨을 보고 자동으로 보내지 마 이런 식의 이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유아트 그 기본 동작, 그래서 보내기와 받기, 그래서 보낼 때 어떤 단 하나의 THR 레지스터나 RBR 레지스터 하나만 사용할 때와 P4 메모리, TX P4 메모리, RX P4 메모리를 사용할 때 어떻게 동작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